글로벌 시대 대한민국 청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취준생을 위한 등급업 영어 특강. 네, 등급업 영어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직장인들의 교육 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직장인들도 직장에 들어갔어도 입사에 성공을 했어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이직을 위해서 혹은 만약의 경우 창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취업만 하면 끝이겠지 하셨던 분들 조금은 또 속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서 하느냐? 바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직을 위해서든 창업을 위해서든 어떤 교육이든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겠지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기관에 따르면 작년에 직장인들이 교육에 투자한 비용이요. 그 작년에 비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10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에 아끼지 않고 있음을 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취업준비생은 취업준비생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말 그대로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오늘은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어 특강 두 학생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육 열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그래요. 초중고만 교육열이 뜨거운 대한민국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느낌 드는지 궁금해지는데 일단 규리 학생부터 좀 볼까요? 또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뭐라도 해보려고 참 노력들 많이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냥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온 만큼 이제 영어 특강이라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렇죠. 영어 공부에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자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좀 피할 수 없으면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시간을 헛되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 좋은 자세입니다. 예슬 학생 어때요? 자기계발이라는 단어가 되게 멋진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자신을 좀 더 높이기 위해 시간과 이제 돈 같은 걸 투자를 하는 건데, 요즘에는 자기계발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것을 위해 또 다른 공부 같은 개념이 들어서, 저희 고모부도 직장 다니시는데 영어 네. 성적을 더 높이시려고 또 계속해서 쉴 때도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걸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직장인들, 사회인들 이렇게 계속해서 평생 동안 공부를 하는 이 어떤 현실을 보고 누군가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모습이 멋있다. 누군가는 저렇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현실이 팍팍하다. 뭐 여러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쨌든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든다는 거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등급업 영어 특강 시작해 볼 텐데요. 영어 스나이퍼죠? 한덕현 교수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공무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뭘 보여드리냐. 자, 바로 어휘입니다. 어휘입니다. 근데 다 아실만한 단어입니까? 네, 그죠? 그렇게 크게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은 뭐 보면은 그래 뭐 이런 정도 그래 그 정도야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평이한 단어라고 사실상 볼 수가 있습니다. 평이한 단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공무원 준비가 저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막 들어섰다 막 이렇게 됐을 때 딱 보면 제일 첫 번째 말씀들 하시는 것이 뭐냐면, 야, 이거 단어가 이게 도대체가 무슨 외계어 같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어를 도대체 해줘야 되는지 이게 진짜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단어라는 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알면 쉬운 단어, 모르면 어려운 단어, 그죠? 그거란 말이야 무조건. 그래 난이도가 관계없는 거야. 알면 쉬운 거, 모르면 어려운 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첫 번째 이제 그 공무원의 발을 딱 디뎌놓으면서 제일 처음에 겁먹는 것이,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문법하고 영작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단어집을 딱 삽니다. 근데 단어집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이와 같이 시험 문제 나오는 단어들만 모여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자, 여기 단어집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에서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내가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그럼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최소한 단어집이라는 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30% 정도, 많게는 한 40%. 요거는 알아야지 그래도 가능하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때 한 10개 정도 다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의 즉 다시 얘기해서 난이도 있는 난도가 높은 그런 어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본 어휘도 부족할 가능성이 사실상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납니까? 제가 첫날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주머니들이 특히 공무원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우리 아저씨분들이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얼마 됐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그동안 이제 제일 힘들고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그야말로 괴리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 이런 단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 이걸. 그럼 뭐 힘들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에 대한 난도에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어휘집을 사가지고 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오는 거야. 근데 나이 먹으면 단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좀 젊어야지 그냥 집어넣으면 막막 들어가죠. 나이 드시고 잘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앞서 제가 오늘 문제를 보여드리는 것은 말이죠. 그래도 지난번에 여러분 문법하고 영작 같은 거는 뭐 저런 거, 저런 방식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휘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식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휘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게 더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야, 나는 어느 단어서부터 봐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만일에 기출문제의 독해 지문을 하나 보십시오. 그래서 만일에 그 지문에서 10개 이상의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면 제가 이런 말이죠. 상당히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만일에 모르는 단어 10개 이상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9급에서 나오는 어휘가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합격권에 있는 친구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단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 가운데에서 내가 모르는 게 10개까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린 말이죠. 일단 100점 만점에서 50점 전후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사실 그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아무리 문법을 공부하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독해 문제 푼다 하더라도 점수 안 올라갑니다. 그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만일에 10개 이상의 어휘를 난 몰라. 그러면 고1 정도 수준도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좀 창피하더라도 뭐 창피할 거 뭐 있습니까? 공부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아줌마 아저씨들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창피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말씀 하나 드릴까요? 오히려 그분들이 훨씬 더 단기 합격률이 높아요. 저는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굉장히 좀 뭐 그렇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저는 2년 넘어가는 걸 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절박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시험 대하는 자체가 일단 자세 자체가 젊은이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2년 넘어가는 걸 제가 사실 못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절반 정도는 1년 내로 합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이거 배워야 돼요. 알겠죠? 젊은이들 배우셔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진짜 힘겹게 공부하시는데. 자, 근데 다시 얘기하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르는 단어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도 하는데, 내가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그걸 갖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 어휘를 먼저 외워라.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어휘부터 사실 하라. 그게 더 빠르다. 근데 중학교 어휘 너무 억지로 막 외우려고 하지 마요. 중학교 어휘라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이 만나는 아주 기본 어휘들 있잖아요. 그죠? 아주 기본 어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시간 많이들 할 필요 없어요. 왜? 자주 보기 때문에 그건 저절로 나중에 외워지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한 서너 번 정도만 반복해서 읽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금방 극복될 거고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어휘로 들어가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제 어휘도 말이죠. 고등학교 어휘, 수능 어휘라고 해서 살짝 좀 나눠놓고 봅니다. 수능 어휘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라는 건 정규 교과정 내에서 있는 것, 그것이 되는 거고요. 사실 수능 어휘 같은 건 좀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수능 세대시죠? 그죠? 요즘 혹시 근래 수능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문제 못 보셨죠? 네. 근래 문제 본 말이죠. 아니, 난도가 아마 그래서 언제 졸업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보다 난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우리 공무원 영어랑 수능 어휘랑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공무원. 수능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수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정 고3의 문제와 우리 가령 그 국가리 9급이나 지방이 9급 문제 딱 갖다 놓고 봤을 때 수능이 어렵습니다. 근데 단 접근법을 수능은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은 조금 접근을 좀 어렵게 만들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제 차이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더 어렵게 상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전반적 난도로 놓고 본다면 수능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수능 어려운 것 가운데에서 요즘은 어휘도 사실은 장난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장난이 아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2013년 국가리 7급인가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7급이라고 한다면 와우 난도 꽤 있어요. 그죠? 9급보다 난도 높을 것 같죠? 아니요. 혹시 7급 준비하신 분 계세요? 아니 신경 쓸 거 없어요. 사실은요. 7급이랑 9급이랑 똑같아요. 요즘은 똑같아요. 요즘은 똑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7급 준비한다고 난 어떡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똑같으니까. 자, 요거 뭐 요즘 요거 여러분 나온 말이죠. 우리 9급에서는 쉬워. 이거 정답률 볼까요? 한 8, 90% 나옵니다. 이거는요. 거의 다 맞춘다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다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뜻은 위협하다, 협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서 늘 요놈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threaten이라는 요 단어가 정답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자, 혹시 brow라는 단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brow. 아이고, 자, 이게 좀 제가 쓰는 게 좀 시원찮죠? 자, brow beat라는 요 단어가 있습니다. 네, brow beat라는 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 기억으로 따는 2011년인가 12년 서울시 고급에서 나왔습니다. 네. menace, 그다음 threaten, 그다음 browbeat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위협하다, 협박하다라고 할 때는 그래도 꽤 난도가 있는 쪽이 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려 볼까요? 자, 여기 제가 이제 7급에서 매너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것의 정답으로 보통 threaten이 나온다. 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가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시 원하시는 분들 좀 많은데 말이죠. 서울시는 일단은 난도가 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우리 인사혁신청에서 출제하는 국가리 9급이나 뭐 지방직 9급 또는 그 7급 요 수준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 서울시를 많이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서울시 별도로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을 활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고요. 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요거는 우리가 혹시 나비스라는 단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즘 공무원 영어에서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난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보기 중에 하나로 나올까 말까 이제 요런 정도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보면은 요것의 정답은 옛날에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오면 요거 정답은 이거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초보자라는 얘기죠. 비기너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 정도가 사실은 나왔었는데 이제 이거 나오면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내면은 뭐 100%입니다. 이거는 정답률이. 근데 이게 자, 요걸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혹시 요 단어를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아이고. 네, 이거에 동의형 가시는군요, 그러면. 네오파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요거는 7급 단어입니다. 바로 이거를 주고서 옛날에는 요걸로 나왔는데 이걸로 이제 7급에서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런 것이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것도 네올로지안이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네올로지안이라고 이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요거 하시면 요걸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같은 문제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초보자라는 뜻이 맞고요. 원래는 이제 교회 다니는데 이제 초신자라고 보통 하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으면 네오라는 게 네오라는 말 많이 듣지 않나요? 뉴의 뜻이죠. 우리가 네오콘이라는 말도 듣고 온 말이죠. 그런 건 상당히 많습니다. 로그가 말이란 얘기입니다. IA는 그래서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신조를 만드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게 나왔었어요. 자,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린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영어의 어휘가 자 지금 요런 쪽에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바닥서부터 위까지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중간 정도 수준이 요거라는 건데 요즘 나온 거 요거 보게 되면 약 요것은 70~80%의 정답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문제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답은 이거거든요. 요거는 조금 아까 보셨던 것 가운데에서 아마 한 매너스 정도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요거를 그 모르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난이도가 이제 브라우비트 정도 수준이 사실은 될 겁니다. 이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것은 시험 문제만 나오는 단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요건 좀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요런 건 사실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 없는 단어입니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 너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걸 좀 보시면 이런 것이 여러분들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로 뭡니까? 바로 뭐예요? 우리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라고요. 요거는 전 문제 나오지만은 요거는 직접적으로 물으려고 내는 단어는 사실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 오버랩이라는 단어, 요거 뭐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우리가 이제 외래어로 쓰지 않습니까? 오버랩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그것이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전 문제 안 나온다. 근데 요거는 따지고 본다면은 난이도로 보면 한 고1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요것도 한 고1이나 한 고2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요런 말씀 드립니다. 요거는 어소시에이트라고 해서 뭐 연상시키다라든지 뭐 요런 단어의 형용사가 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파생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요거를 가지고 물으려고 한다. 글쎄 아까 말씀드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난도 자체를 놓고 본다면 한 고1이나 한 고2 정도 수준이 될 거고요. 요거는 사실은 고3이나 아니면 고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는 의도적으로 전 문제를 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요거를 별도로 외운다라는 거죠. 요 단어는 별도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우리가 별도로 외워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또 단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빨리 잘 외우는 거고요. 나이 드시면 또 잘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문장 속에서 외우는 게 저는 편합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그 연상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뛰어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그러기도 하고요. 젊은이들은 대체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런 것보다는 단어 자체를 외우는 거죠. 그러나 이제 누구에게든 전부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어원으로 가는 겁니다. 어원으로 한번 가서 보시는 것이 우리 시험에서 이게 또 필요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의 어휘라는 건 난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고1입니다, 고2입니다 이랬지만 실제로 모르면 사실상 난이도 자체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서지 않을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고1 정도 수준에서 일단 출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시작하신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일단 보시면서 제가 얘기한 대로 난이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어휘를 그럼 어떻게 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속에서 외울까? 아니면 글 속에서 외울까?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조금 이런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 자, 20문제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2문제 이상 떨어지면 참 힘들 수가 있어요. 85점 맞아도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문제 틀리면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85점 맞았을 때 다른 과목 국어나 국사 같은 것들이 사실상 그러면은 90이나 95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럼 어휘도 한 문제 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거 무시할 수 사실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맞춰줘야 된다. 그럼 이거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럼 어쩔 거냐. 그래서 그런 방법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어원을 강의하죠. 파가 무슨 뜻이냐. 골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골프하면 언더 파, 오버 파 이래잖아요. 파가 2분의 뜻입니다. 2분이나 same의 뜻입니다. 자, 2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균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DIS 들어갔죠. DIS.
이런 것도 배우셔야죠. 이건 긍정이라 뭡니까? 부정입니다. 그래서 disparate 이 단어는 같지 않은, 서로 상이한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몇몇 단어 말씀드리는 거, 요거를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지금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준비할 때 일단은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고1 정도는 꼭 필요하다. 여기서는 좀 가야 된다, 이 정도. 자, 이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는 말이죠. 우리 그 공무원 주변의 친구들한테 그래요.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 알아. 근데 뭐가 답인지 몰라. 그죠? 아, 그런 적 있어요. 다. 뭐, 없으면 다 알아. 이게 해석이 안 돼. 이거.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럼 또 여러분 혹시라도 잊었을까봐 제가 첫날 뭐라 그랬어요? 첫날 뭐라 그랬어요? 글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기본을 다져라 그랬어요. 이것만 외우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의미가 들어간 것이 맞는지 옳은지를 따져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이 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냐? 적응하지요. 이쪽에서 저쪽으로죠. 근데 그게 뭐 하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 즉 이 문화에서 저 문화로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 두 문화가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줘야 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난도 있게 출제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곧 시험 보실 수 있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럼 요거를 가지고 한 말씀은 더 드려볼까요? 자, 파가 아까 같은이라 그랬죠. 혹시 피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들어보셨군요. 피어가 우리가 이제 보통 동료를 가리키죠. 친구를 가리키잖아요. 보통 동년배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여성용 화장품 하는 피어리스라고 옛날에 있어요.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네, 그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피어에다 ESS 붙이면 그 여성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LESS는 없는 이란 뜻입니다. 여기 어미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테인레스라고 할 때 그 레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동년배가 없다고요? 친구가 없다고요? 자, 그런 얘기인데 이래버려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PEAR 바로 이것이 좀 아까 말씀드린 바로 뭐예요? 요놈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견줄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요걸 제가 예상하는 이유를 한 말씀만 드려볼까요? 자, 한 말씀만 드려볼까요? 자, 작년이라 하면 여러분들 2016년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직 9급의 이 단어가 전문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고2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코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정답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밑줄 그어주고 말이죠. 자, 동의어가 뭐냐? 네, 이거였었습니다. 자, 요거의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피어리스입니다. 같은 게 없다는 건 나 같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대단하니까, 내가 뛰어나니까, 나랑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나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게 그거죠. 자, surpass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능가하다라는 얘기죠. 능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가당할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능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어원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만은 여기서 surpass란 요 단어는 그렇게 크게 높은 단어가 아닙니다. 요것만 띄워놓고 본 말입니다. 고2 정도 아니면 뭐 우리가 고3 정도 수능어휘라고 한다면 난도가 좀 떨어지는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보면 어때요? 대개 이제 수능 쪽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수능 어휘만 여러분 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일단 자 본인 스스로 생각합시다. 나 이거 몰라? 그래 고1 수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3, 고1 이런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요. 이건 나는 알아? 그러면 자 공무원 어휘 생각하시고 그래도 아는데 잘 안 외워지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조금은 그래도 뭐다? 어원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오늘 어휘를 두 문제를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마무리 지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 어원이 요게 뭐냐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어원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나중에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겁니다. 턴, 바로 돌다란 얘기입니다. 돌아서다란 얘기입니다.
언어로 저 등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나하고 등 돌리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불리한이라든지 해로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그래도 제가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들 어휘 준비 어떻게 될까를 지금 말씀드려봤습니다. 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하셔서 한번 준비 명확하게 하셔서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급업 영어 특강 마칠 시간입니다. 앞서서 평생 교육 시대다 계속해서 직장인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학점 은행제, 독학 학위제 같은 제도들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점 은행제, 독학 학위제를 통해서 직장인들이 학위를 취득한 비율이요. 각각 82%, 88%에 달했다고 하고요. 그중에 직장인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64%로 절반 이상이 직장인들이었습니다. 평생 교육이 얼마나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인가라고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구나, 다들 뭔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대비를 하고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자, 영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등급업 영어 특강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강의 내용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